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을 열어드릴 수익삭스리 프로젝트 공명정주의 주식삭스리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 주간 기준으로 9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을 나타냈던 이 하락세를 멈추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76% 상승한 33,212, 나스닥이 3% 급등입니다. 12,131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2%대 상승을 나타냈는데 주간 기준으로 7주 연속 하락에 마침표를 찍었고요. 인플레이션 공포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로 한없이 미끄러지던 뉴욕 증시가 물가 급등세가 다소 느려졌다는 발표에 힘입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 볼까요?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며 금요일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했던 반도체 업종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고 일본 관광 허용 소식에 항공주가 부각이 됐죠. 자,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고요. 환율이 1250원대 중반까지 레벨이 다운된 것도 증시 상승에 기여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토요일 아침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02-786-102, 1023번 이 아래 하단 번호 나와 있죠. 무료입니다. 전화 2대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전화 지금 바로 생방송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메시지로도 받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 공명정주위원님과 함께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MTN 올리오드바이저 공명정주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토요일 아침 예. 날씨도 화창한 가운데 뉴욕 증시도 반가운 또 급등세가 시원됐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해볼까요? 예, 일단 이제 지난주 제가 좀 한 주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현대차랑 지금 삼성전자가 대규모 좀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부분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거죠.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 발전이 있겠죠. 근데 63조를 국내 투자하고 5년 동안 삼성전자는 450조를 투자한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IT 자동차가 들썩들썩거리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뭐 중국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당장 움직이진 않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하반기에 좀 완화되고 중국 봉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해제가 될 예정이죠. 그러게 되면 좀 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P2E 관련주들. 그리고 무엇보다 NFT 게임 관련주들. 지난주 이제 P2E 쪽은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를 토큰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이뤄졌고 이 플레이위드가 이제 NFT 게임을 새롭게 이제 이 대만 시장 쪽에 출시하자마자 1위를 냈어요. 애플 앱스토어부터 해서 1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점상한가가 나갔죠. 제 주식삭스리 3월달에 2월달인가요? 3월달인가요? 관심 주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으로 바닥 탈출 이제 시도한다는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간에 이제 메타버스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 비대면 시대가 가고 대면 시대가 오면서 하지만 하반기 또 다시 코로나 재변이 때문에 또 봉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그만큼 휴대폰이라든지 새로운 뭐 기기들이 나오면 뭐 안 쓰나요? 다 쓰죠. 밖에서도 쓰고 앞으로 메타버스 기기 같은 경우도 VR 게임 같은 경우도 뭐 공간에 제약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외출해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놀러 가서도 쓸 수도 있고 평상시에 휴대폰을 쓰는 것처럼 또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MS가 82조 원을 게임 회사에 투자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 그만큼 앞으로 역시 게임 업종도 이제는 모바일 게임에만 벗어나서 모바일 게임 플러스 앞으로 NFT 특히 이제 VR 게임, 메타버스 기기가 하반기에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메타 플랫폼스가 새로운 신작 기기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메타버스 기기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항공교통, 로봇,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지난주 강했어요. 일단 대기업 쪽에서 대규모 투자하는 분야 쪽이 이런 분야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네온테크,
벌써 이제 바닥 대비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포 세력이 들어왔던 기업이죠. 그리고 SK 시스템즈가 지난주 로봇 관련주 좀 흐름이 강했고 이제 바닥에서 맥스트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시현하면서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기기, 이제 메타버스 쪽에 이제 유일한 장비로 볼 수 있는 또 리페어 장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YGM 게임즈 같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NFT 게임 쪽, VR 게임 쪽 이런 쪽의 게임 콘텐츠 플랫폼 다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중요한 이제 구간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중국 이슈가 가장 중요하니까 역시 중국 이 부분을 좀 포커스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지루하고 위축된 시장이 다음 주를 계기로 좀 더 변화가 있을까,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 토요일 아침 방송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특히 뉴욕 증시가 8주간의 긴 하락을 멈추고 좀 주간 상승을 나타낸 것은 반가운데 다음 주에는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예, 제가 중요 포인트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싹쓸이 전략 한마디를 좀 설명드려보면 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 강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지수가 반등이 이뤄지는데 환율이 폭락하면서 원화 강세 현상이 이뤄진다. 질 좋은 상승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7 위안에서 좀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예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이뤄질 때도 7 위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담스럽다. 웬만해서는 7 위안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중국 당부도 이제 어느 정도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요즘에 이제 미국이랑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협력 얘기가 나왔죠. 한미 통화 싸움 얘기는 이제 뭐 결정은 못 지었지만 긴밀히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역시 1,300원 이상을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최초 원달러 환율도 꺾이고 이제 6월 1일 날은 봉쇄 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중국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다. 이게 맞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적인 부분이고 전 세계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 봉쇄로 인한 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게 일단 만약에 해결이 좀 되면 일단 한 템포 어느 정도 레벨업 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잘하면 6월 달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문제도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진공폭탄을 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좀 더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는 이 돈바스 지역을 좀 차지하고 어느 정도 전쟁을 좀 이제 멈추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디폴트를 이제 지금 이제 용인을 하다가 디폴트를 용인하다가 7월 달부터는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 7월 달부터는 이제 디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영토 부분들이 해결되면 아마 6월 달부터는 좀 러시아가 이제 어느 정도 전쟁 끝내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방송 한 주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 준비하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라는 의견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하잉크 코리아가 지난주만 해도 400% 수익률 육박이었는데 400% 수익이 넘어졌네요. 자, 그래서 10배거, 10배, 10루타 가능할지 그 전략들 9시에 공개 방송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싹쓸이 밑보싹 싹쓸이 기법 강좌가 굉장히 시원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지금부터 이제 고품격 주식 싹쓸이 mit포싹 기법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도 좀 약간 지금 아침에 좀 말이 꼬이는데요. 그만큼 좀 더 이제 활기차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 오늘 좀 갖고 왔는데요. 이 나스닥 집중 분석,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가느냐? 나스닥과 이제 커플링 현상이 좀 진행이 많이 돼요. 기술주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스닥의 움직임을 항상 잘 지켜봐야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나스닥하고 최근 들어 커플링 현상이 좀 많이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죠. 뭔가 위기가 찾아올 때는 외인들이 삼성전자부터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을, 증시의 방향을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두 부분 이제 분석을 듣다 보면 아마 투자를 하고 싶다는 좀 욕망이 샘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지금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지고 2020년 3월 달이 그때 당시가 720선 부근 밑에 막 떨어지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막 3월 24일 날 5일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지금도 뭔가 하나 왔죠. 720에서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밑에서 빨간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첫 5일선 회복이 되면서 720에서 아래에 있었어요. 지금 그때 2020년 3월 24일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저 밑에 6,000포인트대에서부터 16,000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죠. 지금은 이제 11,000이에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 이치랑 분명히 갭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6,000이었고 지금은 11,000포인트고요. 하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위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720선 부근은 대세 상승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하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로 볼 수 있거든요. 많이 올라갔을 때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주식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안전지대예요. 더 이상 좋은 기업이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나스닥 앞으로 전망이 나쁘냐? 분명히 아니죠. 이 전기차 시대가 이제 막 오기 시작을 하고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막 오기 시작하고 인공지능을 위해서 전 세계 이 모든 국가들이 반도체 공장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나스닥 전망이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기기,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VR 게임, NFT 게임 시장까지 오다 보니까 클라우드 시대가 좀 더 본격적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 이 5G 시대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앞으로 전망이 큰 기회의 전망 속에서 나스닥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거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전쟁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도 상해 봉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풀릴 거란 말이에요. 어느 시점인지 무작정 그냥 완전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한계가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나스닥 차트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2020년도 2월 21일 날은 본격적으로 하락 기조로 꺾이는 시점이었죠. 파라볼릭이 하락 기조로 꺾였고요.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현금 비중을 80, 90% 확대했던 시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23일 날 바닥 전하고 24일부터 현금 비중 없이 주식 비중 100%.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시점 그때랑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 3월 24일 주식 비중이 100%였거든요. 지금도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 그게 해결이 좀 안 됐지만 그렇지만 너무 현금 비중을 많이 두기보다는 이제는 조정 시에는 주식 비중을 많이 두는 전략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스닥 최근 들어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4월 5일 이때부터 조금 이제 불안했는데 왜? 파라볼릭 하락 기조로 전환되고 이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역별 초기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줄기차게 미끄러지고 이제 딱 하나 나왔잖아요. 내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간밤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721선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어요. 3% 급등했죠. 721선 초돌파 그리고 5일선 회복 안착, 적산병 일단 바닥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다시 횡보, 반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로 다시 뭐 하락,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돌파하면서 이제 바닥을 시현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정 시에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MACD 상승화살표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위치 매우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나스닥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2020년 3월 달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이때 위치 720선 돌파, 지지를 받고 반도체가 못 가면 어떤 게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때 당시가 바닥권이었죠.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100%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왜? 99,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렇게 720선 돌파 위치였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지금도 721선 근접, 그리고 이번 주 근접, 반등.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선을 회복할까요? 아니면 이 721선 부근을 깨고 내려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역시 여기서 5일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MACD가 이제 음전환이 축소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좀 더 축소되면 양전환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아직 침체권이라는 거예요.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도 완전히 침체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일선 회복되면서 52선 올라오면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재료가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한간에는 이제 삼성전자 임원들, 고위급 임원들을 줄줄이 매수하니까 회사에서 뭐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그런 뭐 얘기들도 한간에 좀 루머 아닌 루머도 있지만 자기 돈을 무작정 누가 강요한다라고 해서 무작정 몇 억씩을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만큼 앞으로 이 회사의 비전을 좀 더 높게 보는 게 아닌가. 뭐 한두 명 사면 또 모르겠지만 지난주만 해도 역시 사장, 부사장이 추가 장내 매수가 공격적으로 계속 3,000주, 2,000주 계속 매수가 많이 다양한 센터장부터 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3분기에 뭐가 나올까요? 일단 폴더블 폰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시 차라면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이 8월 15일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의 중요성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그만큼 이제 만약에 특사로 사면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역시 대규모 M&A 발표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연초에 이제 부회장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조만간 대규모 M&A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 대규모 또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태에서 3분기부터 DDR5 디램을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용 디램 교체 수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역시 3분기에 그 부분과 더불어서 역시 3분기 정도면 잘하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봉쇄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돼서 좀 더 이 반도체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분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삼성전자가 호재가 만발할 수도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6월 달에 지금 아직 꼭대기 아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시가가 떠도 다시 5일선 근접시나 반락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시점이에요. 722선 부근에서 중장기 쓰레바닥 패턴에서 이런 기회는 2020년 3월 달에만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제 이 방송을 좀 오늘 듣다 보면 아마 이 개인 투자자분들 좀 젊으신 분들도 아마 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혹하게 만들려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이 의견보다도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식 싹쓸이 722선 부근에서 쓰리바닥 시연할 때를 주목해라. 수십 명의 고위급 임원, 최대 주식의 장내 매수가 들어올 때를 주목해라. 하반기 재료가 좀 더 명확하게 있을 때, 하반기 재료 명확하게 있죠. DDR5 디램부터 시작해서 폴더블 폰부터 시작해서 이 두 부분은 명확한 부분이고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 역시 하반기 대규모 M&A와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기기 같은 경우도 출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에
부회장 같은 경우가 올해 안으로 메타버스 기기를 출시와 함께 본계에도 올려놓겠다. MS랑 지금 공동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얘기를 듣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제 좀 투자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빚내서 투자하지는 마세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좀 투자해 볼래.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벌으셔가지고 자기 돈으로 직접 현금 갖고 투자를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빌려서, 누군가에게 빚내서 신용, 미수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심리적인 관점에서 힘들기 때문에 항상 현금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이 위치를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싹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싹쓸이 기법 강좌. 오늘은 나스닥과 삼성전자의 이 관계와 함께 분석을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중식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상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종목명 네. 알려주실까요? LG 디스플레이 예, 매수가 예. 비중이요. 22,500원에 20%요. 20%, 지금 17,250원이 금요일 종가입니다. 네. 좀 시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사고 난 뒤에 많이 올라갔는데 네. 더 올라간다고 전망이 좋다고 해서 이따가 막 이렇게 됐거든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전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예. 매수가 복구하고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실까요? LG 디스플레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업체였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OLED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예. 이 차량용 OLED 시장은 거의 뭐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망은 나쁘지 않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제 올해 실적 전망은 뭐 그렇게까지 엄청 뛰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중장기로 봤을 땐 괜찮거든요. 이 대표이사 사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원대 그리고 만 원대 중후반대 여기서 매수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LG 디스플레이는 대신 지금 차트 위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꼭대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좀 얼추 바닥권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 삼성전자 기법 강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왔죠. 721선 부근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는 주포 세력들의 수급 이탈이 없고, 그리고 차트상 이제 720선까지 왔고, 자산 가치 대비는 지금 PBR 한 0.5배의 좀 저평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평가돼 있고 이제 실적만 좋아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애플카 같은 경우가 아마 2, 3년 후엔 나올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기기도 출시할 예정이고, 메타버스 기기에 그리고 애플카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앞으로도 OLED라든지 이런 차세대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를 봤을 때는 지금은 추격 매도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16,000원대거든요. 보유 관점으로 가다가 22,000원까지 좀 올라오면 어느 정도 한번 절반 정도, 20%면 좀 절반 정도 축소를 했다가 그런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좀 봐가면서 그 다음에 추가 반등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마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자산 가치를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이 차량용 OLED 시장을 전기차 시대가 올 때,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때 독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기기 시장이 올 때 역시 앞으로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MS, 뭐 구글
예,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이런 기업들의 또 이제 앞으로 독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위치에서 아까 삼성전자도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좀 지금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16,000원대 그리고 22,000원 중장기는 3만 원.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중장기는 대충 시기가 뭐 언제쯤인지 그런 거는 아무래도 알 이제 수 없을까요? 이 메타버스 기기가 하반기 삼성전자가 좀 빨리 나오게 되면 아마 좀 더 이제 빨리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이 OLED 이제 업황이 조금 더 또 확대될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메타버스 시장이 좀 더 어느 정도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좀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우리 다행이에요. 뭐 전망이 뭐 너무 안 좋다. 뭐 업황이 예. 보수적이다 이게 아니라 예. 예, 3만 원 이상까지도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도움 되셨죠,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메시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936님, 감사합니다. 덕산 하이메탈 의견을 주셨네요. 9,360원에 비중이 적지 않으세요. 40%의 비중을 덕산 하이메탈에 싣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고 지금 매수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분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이 덕산하이 메탈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도체 OLED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덕산하이 메탈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대신 회사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좀 이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40% 정도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좀 많죠, 비중이. 지금 이 9,400원대는 바닥권이 아니죠. 이 주식 싹쓸이 기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 밑에 4,000원대 부근이 721선 부근 바닥권이거든요. 이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기회를 노려보는 거거든요. 지금 위치에서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 많게는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 바닥권에 저 4,000원대 있을 때는 비중을 뭐 40% 50% 가까이 둘 수도 있죠. 바닥권이니까. 그리고 회사가 이제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눈에 띄는 부분이 200일선 정도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일선이죠. 그래서 200일선 부분이 중장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력하게 지금 만원대 한 중반대 그리고 만원대 중반대네요. 그 부분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만원대 중반대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는 좀 매도권으로 좀 설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올라갈 때는 절반 정도 축소해주면서 이득 실현 갔다가 돌파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만 그 라인대를 지지권으로 보고 나머지 20%만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항받고 좀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량 이득 실현으로 일단 봤다가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증시 흐름상 이제 지난주 21선 돌파하고 움직이는 만큼 잘하면 향후에 돌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선과 만원대 부근 이 부분 일단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8,2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의 문자 메시지 상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직접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아침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힘찬 목소리 감사드려요. 네. 네, 아이고, 좋은 기운 팍팍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명과 감사합니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한전산업 예. 16,400원에 20%입니다. 16,400원에 20%요. 네네네. 혹시 전화를 주셔서 목소리가 좋으셔서 지금 수익이려나 했는데 그건 아니시네요. 네. 아쉽게도. 네, 네. 그래도 한전산업을 뭐 특별하게 매수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원전주가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저번에 한번 그 부근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못 팔아가지고 네. 지금 막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금요일 날 조금 그 원전주가 반등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매수 가격이 올 수 있나 안 그러면 그 저항대 부근 1차, 2차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저항대 1차, 2차 주시는 건 또 전문이시기 때문에. 네. 자, 원전주가, 예. 그러니까 지금 갈 듯 합니다. 예. 그래도 저희도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근데 예. 이분은 다른 종목이에요. 한전산업. 16,000 부근까지 갔을 때 못 팔으셔서 좀 아쉬운데 예. 그 부근까지 갈 수 있나요?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해드려 예. 보겠습니다.
예, 아침부터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대표님 예.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그런데 좀 제가 아쉬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주식이라는 그러시죠. 게 이제 항상 냉정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을 때는 저는 무조건 이제 좋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한국전력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최대주 지분율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고 실적도 이제 네. 꾸준하게 흑자를 나고 있다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 당장 실적 대비는 좀 고평가돼 있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없다는 게 좀 또 단점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쪽은 뭐냐면 이 빌 게이츠 쪽이랑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투자한 분야가 소형 원자로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쪽에서 뭔가 해외 쪽에 수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지금 소형 원자로 쪽의 대표적인 1위 기업, 그리고 테라파워 같은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쪽에 이제 손잡고 해외 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봐야지만이 앞으로 핫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좀 훨씬 더 급증하고 있는 기업을 봐야지 핫할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원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그렇게 원래 크게 쓸만한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크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좋거든요. 수소 쪽이랑 풍력이랑 뭐 수력 그리고 소형 원자로까지 네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물론 이제 탈원전 폐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회사가 또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좀 선반영돼 있는 측면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싼 위치는 또 아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저 중장기 바닥권은 이제 9,400원대. 여기에서 지금 항상 지지를 받고 올라왔거든요. 그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저 밑에 바닥권은 721선물, 6,000원대 한 중후반대가 있어요. 주식 싹쓸이 기법으로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 그럼 아마 여기서 했을 겁니다. 봤으면. 물론 저도 이제 2020년 그때 당시 뭐 CIS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KC라든지 뭐 바닥에서 이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있는 거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고 뭐 9배 올라가고 4배 올라가고 이런 기업, 이런 위치에서 도전했었거든요. 한전산업도 그때 3,000원대 했으면 뭐 5배, 6배를 먹죠. 근데 지금 위치에서 한다. 저는 이 14,000원대 올라갔을 때 하지 않았겠죠. 왜? 월봉상 쓰리봉 형태로 저 위에서 외봉, 그리고 쌍봉, 그리고 쓰리봉 형태로 꺾어질 때 보신 거거든요. 네네. 주식은 아무리 전만 갖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리봉션하고 꺾어질 때는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언제 원래 매수를 해야 되냐면 저 밑에 한 6,700원, 6,800원, 721선봉까지 다시 왔네? 바닥권까지 다시 왔네. 그런데 앞으로 비전이 나쁘지 않네? 그렇게 뭐 실적도 부실한 기업은 아니네. 나중에 다시 중장기 전망은 좋으니까 이런 바닥권에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중간에서는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차트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혹시 봤다 하더라도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올라갈 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당장 막 날아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중공업 같은 역시 소형 원자로 쪽에 특화되고 실적이 급증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기금도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대 주주가 2번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지분을 늘려놨기 때문에 분명히 수급이 들어왔고 차트가 또 중장기적 월봉이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또 꼭대기권은 아니고요. 실적 대비 또 그렇게 고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한전산업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 대비는 또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판매 공급 계약 체결도 하고 소형 원자로 쪽에 또 재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란 독보적인 또 재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두 종목 소형주는 우리기술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으로 좀 종목 교체 전략 쪽으로 향후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도를 당장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일단 네네.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12,0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역배열로 쭉 꺾어져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주식은 전저점이 이탈될 때는 원래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최소한 축소 관점. 그런 다음에 다시 12,000원 회복될 때 재매수를 하든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 그러면 저 14,000원대 후반대가 역시 투자자분이 매수한 단가 부근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거기가 일단 1차 저항권이에요.
거기서 일단 축소를 했다가 제가 볼 땐 매도권은 전량 매도권은 저 위에 한 17,000원대 후반대 정도, 18,000원대 부분이 아무래도 거기에 좀 매도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닌 말로 나중에 진짜 운이 좋아서 10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포 세력 들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전망이 좋고 재료가 다양하게 있고 실적이 급증한 종목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들으시면 네네. 죄송한데요. 예. 그 저항대가 1차, 2차 얼마 정도 되나요? 매수가는 올 수 있을라나요? 일단 뭐 다음 주부터 지수가 좀 반등을 주면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4,000원대 후반대 정도가 1차 저항권이고요. 그리고 17,000원대 후반대 정도가 2차 매도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4,500원 예. 정도 보면 되겠네요, 1차요. 예, 일단 1차는 투자자분이 매수한 단가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항대 1차, 2차 궁금한 부분들 해결해 드렸어요. 예, 한전산업도 뭐 좋은 기업입니다만 원전 가운데서도 조금 더 선호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잘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 메시지 가운데요. 이제 LG생활건강을 상담해 드릴게요. 수고하십니다. LG생활건강 특히 매도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71만 7,974원 매수가고요. 71만 3천원이 금요일 종가입니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종목은요. 예, LG생활건강이 이제 중국 상해 봉쇄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받은 기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 반락,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수급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LG생활건강 4개월 동안 누적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외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기관들은 좀 소폭 순매수 전환되는 모습이죠. 최근 1개월 동안을 본다라고 해도 개인들 위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오히려 또 연기금은 좀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러니까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주식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원래 720일선을 돌파, 지지를 받고 2003년도 때죠. 21,000원대. 야, 21,000원대에 매수했으면 지금도 30배에서 한 35배인가요? 아직도 35배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03년도 때 월드컵 이후에 이 기업을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71만 원대에서 다시 150만 원을 노리는 것보다도 2만 원대 있는 거를 저렇게 100만 원까지 올라갈 만한 기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식은 그래서 상승세를 보고 투자해야 돼요. 지금 위치는 낙폭과 대 역배열돼 있다가 반등성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나중에 100만 원까지도 올라가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기본 기준 자체가 제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주식은 상승세를 보고 투자해야지 반등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노린다. 물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약간 지금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또 상태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또 약간 좀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을 좀 노리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됐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최근 들어 2022년도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저점을 다시 회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고점을 다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지난주 강세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중국 상해 봉쇄가 진짜 또 해제가 되면 좀 더 추가 반등 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역별 갑자기 꺾어졌던 시점이 저 80만 원대 후반대, 90만 원대 이 부분이 좀 저항권으로 보여지거든요. 100일선.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90만 원대까지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지권은 65만 원. 이 부분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면서 대응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만 원대 1차 매도권, 나중에 110만 원대 올라가면 2차 매도권,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많이 올라간다, 130만 원. 그럼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뭐 전략 매도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본의 기법에 맞는 그런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봐야 할 공명정주위원회 종목 AS도 지금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이크 코리아 너무나 즐거운 종목입니다. 자, 텐베거를 노린다. 저도 이게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단어라 과연 이게 가능할까 막 예.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조금 눌려가긴 했습니다만 예. 더 오히려 갈 수 있는 발돋움이라고 예. 위원님은 생각하시는 거고요. 아마 2분기에 지금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좀 반향을 일으킨 종목이 아닐까. 5배가 넘어가죠. 400%가 넘어갔다는 건 이제 5배가 넘어갔다는 건데,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증시 차트 흐름을 보니까 아직 상투 신호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오, 그래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 들어 하이크 코리아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11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도 11선까지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 지수가 또 이제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5일선이 좀 회복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아마 이번 주에는 지난주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아줬기 때문에 점진적인 18,000원 이탈되지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주 후반이면 이제 다시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면 1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10일 이제 이후에는 다시 추가 반등을 또 누려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흐름이 전개되다가 주 후반 혹은 이제 돌아오는 6월 두 번째 주 그때 좀 움직임이 좀 다시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월 20일 날이 보유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간 물량 처음에 이제 기간이 상장되고 나서 1월 20일 6개월 동안 보유 예수가 돼 있거든요. 7월 20일까지 세력이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다는 건 이제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7월 달까지는 좀 더 관심 있게 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 꼭지 신호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네, 조금 더 7월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보유하신 분들 대응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 기술. 앞서 원전주도 그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술 쪽으로 조금 더 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저희 딱 일주일 된 종목이죠? 예.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요, 원전주 중에서도 아직 유일하게 크게 안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최근 들어 50만 주 지분을 늘리고 팔고 나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가 100억 들어와 있습니다. 2,000원대. 그리고 12발행도 200억 같은 경우가 2,000원대 또 들어와 있죠. 내년도까지, 올해 11월까지는 팔 수가 없어요. 묶여있는 이제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올해 하반기쯤에 한번 움직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3자가 1년 동안 묶어두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다. 최대 주주가 지분 투자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기업은 실적이 급증한다. 그리고 소형 원자로 쪽에 두산 에너밸리 쪽에 재료도 있다. 그리고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두뇌라고 볼 수 있는 핵심 부품을 역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했다. 근데 수소도 진출해, 수력도 진출해, 그리고 소형 원자로 풍력, 해상 풍력까지도 해상 특수 선박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유일하게 제조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중기는 2,000원, 100원대, 뭐 크게 보면 2,000원대가 중기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단기 저항권, 지금 2,5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 라인 때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간단하게 주봉 차트를 잠깐 보면 주봉상 지금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주봉 3바닥 이번 주 형성됐거든요. 다음 주 추가 반등 노리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요, 다음 종목, 이 종목 주문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상담해달라고. 플레이 위드를 예. 함께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상한가 보였고요. 매수가 대비 초강세, 최고가를 경신하니까 한번 축하드리고요. 좀 점검해 주실까요? 예, 이 플레이 위드 제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이유가 역시 최대 주주의 추가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었습니다. 왜 들어올까? 그런데 카카오 인수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이 회사의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게임이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 쪽에 NFT 게임이 출시되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고 NFT 게임인데 1위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시장은 새로운 게 나올 때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NFT 게임 관련주들도 굉장히 주시해야 돼요. 지금 YGM 게임즈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블록체인 게임 회사의 NFT 게임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판권을 또 수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NFT 게임이 출시되고 핫할 만한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대세가 되지 않을까.
지난 작년도에는 P2 게임이었는데 올해는 NFT 게임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시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도 이제 점상한가 나간다. 그럼 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계속 올선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가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그때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대신 시가는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자, 매수 추천 후에 AS 정말 중요하잖아요. 두 종목 이어서 볼까요? 예, 이 TPC랑 이 OCI를 좀 설명드려볼까 예. 하는데요. 이 TPC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주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어요. 예. 역시 주식 싹쓰리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때 설명드린 거죠. 밑에서 돌아갈 때 역시 720에서는 사랑이죠. 그만큼 이 부분을 아는 자 성공할 것이고 모르는 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분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매수권은 지났죠. 상한가를 실패했기 때문에 약간 대발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대발락 가능성 이후에 그 다음에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또 5일선 지지받고 정고점을 뚫어버리고 올라가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는 21선 매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OCI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OCI 같은 경우도 이제 200일선 돌파가 이뤄지고 있죠. 아직도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아직 많이 배가 고플 겁니다. OCI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최대주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연기금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태양광 쪽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은 앞으로 뭐 바이오 쪽도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소재 원료 사업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형 폴리실리콘 사업도 진출하고 있죠. 그만큼 중장기 이평선이 아직 밀집돼 있죠. 차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은 이미 돌파가 이뤄졌고 월봉상 지금 전고점 부근 17만 원대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20만 원대 이상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8만 원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접근하면서 이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지권은 11만 2천 원대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이죠.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매수 추천 후 나몰라라 하지 않은 방송. 시간이 부족해도 다 AS 했고요. 자, 이번엔 새로운 종목 두 가지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물음표를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일단은 위메이드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바닥에서부터 이제 움직이는데 차트는 제가 이후에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만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려보면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플레이 위드처럼 신작을 준비하고 있죠. 미르 M이라는 신작 출시가 이제 임박돼 있거든요. 사전 테스트를 거쳤는데 위믹스라는 토큰을 대표회사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성공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신규로 위믹스 달러 발행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주목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주목을 하면서 722선 부근을 이제 터닝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 이후에 있을 오전 9시 M10W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메이드였고요. 자, 두 번째 물음표 벗겨져라. 네, 이 대한전선을 제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요. 원전 쪽이랑 신재생 에너지 이 두 가지 쪽에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는 못 봤어요. 재무 상태가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후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재무 상태 부채 비율도 이제 100% 이하로 낮아지면서 탄탄해졌거든요. 실적도 흑자 전환이 됐죠. 그런데 최근 들어 북미 지역 쪽에 총 누적 수주 잔량만 1,900억을 수주를 했죠. 그만큼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 사우디 쪽에 또 재료가 또 나왔네요. 이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 설립을 중동 쪽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이 교두보를 중동 교두보를 좀 확보를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 누가 들어옵니다. 연기금 쪽에서 최근 들어 수백만 주가 매집이 이뤄지다 보니까 연기금이 매집이 이뤄졌고 그리고 최대주주가 유증을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거죠. US를 오전 9시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합니다. 근데 가격 전략뿐 아니죠. 예, 그렇죠. 이 M10W 연간 베스트 대상 이게 뭐 쉽사리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만큼 이 하이크 콜에 올해 400% 돌파하면서 증명을 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텐베거 도전을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 또 후속주들도 하반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템베거의 행운을 함께 하시는 거 어떨까요? 자,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세요. 자, 공명정주위원회 사진을 클릭하시면 8시, 9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샵 0988로 정지우라고 이름을 보내주시면 또 공개 방송뿐만이 아니라 전략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QR코드를 직접 카메라를 찍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삭스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예. 9시에 공개 방송 이제 준비하러 가셔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식 삭스리. 삭스리.